오늘은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님이에요. 김현삼 대표 함께 청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삼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대표님으로는 또 처음 뵙는 걸 텐데 원래 제가 초대 대표? 그러면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이번에 처음 생겼나? 라고 알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설립됐습니다. 네. 네네. 근데 또 대표님은 원래 삼선 경기도 의원이셨고요. 이번에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초대 대표이사가 되셨는데요. 이걸 어떻게 맡게 되신 건가요? 제가 8대, 9대, 10대 삼선 도연을 좀 했었는데요. 네. 삼선 마치고 이제 정치 좀 그만해야 되겠다. 새로운 영역에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재단 대표이사까지 맡게 되었는데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네. 정치를 좀 고만해보고 싶다 하면서 다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미래세대재단이라는 이름이 참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졌고 여기 보니까 재단 목표가 청년과 청소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겠다 그런 건데요. 네네. 제가 만든 그 슬로건인데요. 직접 만드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사실은 그동안 경기도에 다양한 형태의 청년 또는 청소년 관련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런 그 사업들이 실국이나 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동연 지사님께서 사업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을 접근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싶어서 미래세대 재단을 제안을 좀 하셨고 네. 올 초에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정책, 청년 정책을 체계적이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어쨌든 가정과 학교를 좀 넘어서는 그런 형태의 그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가정과 학교 말고 또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언덕이 있다면 훨씬 더 안정감을 가질 것 같아요.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네네. 근데 왜 대표님은 이렇게 청소년,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으셨을까?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네네. 대표님의 청소년, 청년 시절은 어땠는지 하고 보면 이력에 18살 가스 충전소 소년 노동자로 출발했다. 이게 참 인상적인데요. 그런가요? 그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뭐 공부를 썩 잘하지도 못했지만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좀 안 됐었고 네.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좀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가스 충전원으로 네. 충전원으로 일을 좀 했었는데 이게 벌써 85년도니까 한 40년 지났네요. 네. 그래요. 그럼 그때 1985년도 가스 충전소에서 18살 소년이 일하기가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때 당시 상황에 뭐 화도 내고 들이받기도 하시고 해고도 당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소년 김현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근무 형태가 이틀 48시간을 연속적으로 일하고 48시간을 쉬지 그렇습니다. 않고 일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하루 쉬는 이제 쉬고. 그런 형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전소에서 밥을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먹어야죠. 경우가 이제 예. 네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충전소하고 주인집이 붙어 있었어요. 아하. 그런데 식사를 주인 식구들이 먹고 나면 새롭게 밥을 차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이어서 이렇게 먹도록 먹다 남은 예, 반찬으로. 예.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그 제가 일했던 지역의 다른 충전소를 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형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좀 착당 모의를 좀 했죠. 그래서 식사 거부를 하자 우리가. 근데 식사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네. 묵살되더라고요. 네, 굶어라 그러신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당시 그것이 파업이었네요. 파업이었는데 노조를 만드셔서 파업을 하신 파업이었는데 거네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뭐 어린 나이에 그런 뭐 파업 개념 네, 이런 네. 거라기보다는 그냥 좀 인간답게 대접받고 싶다 그런 뭐 소망 아니었었나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불편한 환경에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더 관심이 많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계시다가 25살에 반월공단 대성합성화학 여기 입사해서 또 반월공단 노조위원장을 하셨어요. 1년 네네. 만에. 네. 그리고 나서는 안산 경실련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그때 그렇게 열심히 뛰셨던 어떤 마음이 뭐였을까요?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거나 하다면. 제가 저는 뭐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회사를 들어갔던 건 아니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제가 회사 들어간 지 1년 만에 노동조합 위원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권유가 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좀 무서웠어요. 그렇죠. 예, 노동조합 위원장을 한다는 게 그 당시엔 또 그렇죠. 워낙 그때 정말 폭압적이었을 그렇죠. 텐데. 그래서 이제 노조위원장 후보 등록 마감일 날 제가 이제 회사 동료들의 이 권유를 피해서 네. 하루 정도 이제 잠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회사에 복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된 건가 이제 보니까 지우개 있죠. 지우개에다가 제 이름을 파가지고 저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도장을 찍어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사문서 위조죠. 그러네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조합 위원장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이게 나중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좀 안경도 좀 쓰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 시간에 뭐 이렇게 좀 나름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막 질문도 하고 그러셨나요? 좀 예. 하다 보니까 그 동료 직원들이 저를 학생운동 출신을 하다가 온 줄 알고. 학생운동을 하다가 유장 취업한 걸로 알고 네. 저놈을 시키면 잘하겠다. 아. 그런 생각들을 자기들끼리 얘기를 좀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뭐 학생운동 출신이 전혀 아닌데 네. 뭐 그런 좀 에피소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실련을 하면서는 제가 지금도 이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굳으면 허리가 좀 아픈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시와호가 있습니다. 네네. 뭐 환경오염의 대명사죠. 그랬었죠 예전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해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복원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좀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한번 심하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보다도 뭐 덩치가 한 2배 정도 큰 사람이 저 허리춤을 딱 붙잡고 한 20분 동안 놓아주질 않더라고요. 사람 네. 죽겠는데.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풀렸는데 지금도 그래서 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굳으면 허리가 좀 아파옵니다. 그게 맞았으면은 폭력이라고 뭘 할 텐데 그냥 꽉 붙잡다가 났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맞습니다. 몸의 피해는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고. 네.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 가스 충전소에서 일하실 때도 주변의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다른 집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야 우리 일하지 말자 했던 거고 네네. 그 반월공단에 있을 때도 주변에서 막 위원장 해라 해가지고 도장까지 파갖고 일부러 막 억지로 시킨 거고 그런 거 보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나서면은 일이 해결되겠다 혹은 믿음을 주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글쎄요. 쟤는 안 돼.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말렸을 근데 거 이제 제가 아니에요. 말수가 많거나 또는 네. 여러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다만 이제 동료 직원들한테 어떤 뭐 이렇게 신뢰감은 좀 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저 스스로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 비슷한 게 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컴플렉스가 저를 좀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부정의하거나 또 불합리한 거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들이 네. 어릴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주변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었나. 네. 뭐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 넘게 노동과 시민운동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때 현장에서 이것만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했던 게 있다면 뭐였을까요? 다짐하셨던 게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상식이 통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사람을 중히 여기는 그다음에 귀중하게 여기는 네.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정치권까지 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게 쌓여서 좀 상식이 통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39살에 국회의원 4급 보좌관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셨다.
이게 고졸 출신 보좌관으로 최초였다고 하면 다 학생운동권인가 봐. 제 네네네. 위원장 시키자인데 사실은 대학을 안 다니셨던 거잖아요. 네네. 정치 입문에서 고졸 출신 보좌관이 흔치 않았을 텐데 아마 이게 최초였다고 들었는데 쉽지 않으셨겠어요, 이 적응이. 어떠셨나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이제 그 학력 컴플렉스를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에게 사급보좌관직이 제안이 왔을 때 뭐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사급보좌관들만 보는 그 수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름, 뭐 경력,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쭉 적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이고 고졸 출신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를 기용해준 의원님한테 감사하기도 했지만 미안한 생각이 아하. 좀 들더라고요.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대학을 좀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나이는 먹었고 정상적인 대학을 가기는 힘들고 근데 이제 그때 한참 그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는 게 아하. 유행을 시작이 했었어요. 돼서. 그래서 이제 늦게 사이버 대학 들어가서 네. 다행히 졸업을 했고 얼마 전에 대학원도 졸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지금은 가방끈이 길어지셨네요. 뭐 그 능력은 안 되지만 박사학위 지금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가방끈이 너무 길어지시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래요. 또 의원님 보면 최초로 매니페스트 운동도 하셨고 최초로 지방정부 연정도 하셨고 이 최초를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걸 먼저 하는 이런 경력이 많았는데 그게 어떤 뭐 의식하고 그렇게 하시진 않았겠지만 그런 관행을 깨고자 하는 도전은 어디에서 동력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 작년에 그 정치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아무것-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12월 3일 날 작년에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저항을 했었고 네. 뭐 이제 그래서 계엄령을 물리치기도 하고 뭐 새로운 정부가 이제 탄생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움직여야 되고 그 움직임들이 집단화됐을 때 힘을 발휘하잖아요. 네. 그런 경험을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그 충전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좀 체득한 게 좀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이 내가 움직여야 돼 주변도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들이 생기지 않았었나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의원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길게 여쭤보는데 재밌는 게 많아서 여러분도 흥미롭죠? 들으시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슷한 이력의 느낌도 들고요. 이게 네. 그 삼선 도의원이셨는데 12년간 의정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 많이 해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 하나를 들려주신다면요. 해결을 했다기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정 연정. 특히 이제 기억이 좀 남는데요. 사실 이 연정이라고 하는 게 연합정치의 줄임말이죠. 네. 서구 사회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여야 대결이 워낙 우리 첨예하다 갈등과 보니까. 대립에 기반한 그런 예. 정치 여전히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지역 정치는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 전부터 좀 했었습니다. 특히나 네. 제가 추선원 시절에 그 당시 이제 지사님이 김문수 지사님이셨는데 네. 하루 한 날 뭐 싸우지 않은 날이 없었죠. 네. 심지어는 제가 이제 추선원 시절 제가 속했던 정당의 대변인을 했었는데 하루에 성명서를 3번도 발표했던 적이 있었을 네, 정도로 네. 이제 극한 대립의 연속이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도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다행히 남경필 지사님도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경험을 좀 체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의기투합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갈등과 대립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정치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연정을 좀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만 연정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상생과 협력 이게 좀 생소하잖아요. 네, 정치권에서 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많은 평가가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치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도 경기도의회에 협치위원회를 제안을 한다. 했더라고요.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 연정을 했던 그런 뭐 이렇게 연장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한편으로 반갑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렇게 정쟁을 뛰어넘는 상생의 정치를 하는 시작을 처음 시도해봤다. 지방정부 연정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의원님 지역구가 안산이니까 반월공단에서 노조위원장 하셨다고 하고 사실 저희가 안산하면 다른 좋은 게 많은데 지금은 세월호 참사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무래도 이게 대표님께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청소년 청년 미래세대 재단을 생각하신 것도 혹시 세월호 때 희생됐던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 전혀 무관하지 않고요. 네. 2014년 4월 16일을 떠오르면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단원고등학교가 또 공교롭게도 제 그랬군요. 지역구였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 단원고등학교 주변에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할 때 네. 보통은 이제 미장원 가서 뭐 이렇게 좀 색깔도 좀 집어넣고 뭐 네. 여러 가지 형태의 파마도 하고 해야 미장원이 돈을 버는데 머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분들이 거의 대부분 커트로. 왜냐하면 수술을 이를테면 자제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남아 있고요. 네. 저도 사실은 2014년 4월 16일 날 그 상황을 겪으면서 엄청난 무기력감에 좀 빠졌었고요. 네. 정치를 그때 이제 그만둘까도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저를 좀 설득하고 그렇죠. 네, 더 해서, 하셔야죠. 그럴 때. 설득해서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 의정 활동의 상당 부분 포커스가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의정 활동을 좀 했었고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을 재정을 촉구하는 그런 단식 농성을 경기도 우회 1층 그때 이제 홀에서 네. 단식 농성을 좀 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청소년들,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어른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어쩌면 제가 이제 미래세대 재단에서 일하게 된 그런 배경이나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원고 주변 미용실에 가면은 아직도 그냥 어머니들이나 여성분들이 오셔서 커트만 하고 간다. 이게 여전히 굉장히 큰 슬픔 당연한 거지만 네. 이게 모두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구나 하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네요. 그 지금 이제 도의원 마치시고 경기도 청소년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경기도 미래세대 재단 초대 이제 만들어서 재단을 초대 대표 이사를 맡으셨는데요. 이게 광역 지자체에서는 최초의 어떤 정책 중심으로 통합된 전문 기관입니다. 근데 이 재단이 왜 필요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경기도 전체 인구를 1,400만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 때 청년과 청소년의 그 인구 분포가 약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그리고 이제 그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평가는 뭐냐면 사실 청소년과 청년이 나이 구분은 되어 있지만 네. 이어지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사실. 보니까 그런 어떤 연결성이 좀 부족했던 게 좀 사실이고 그리고 각각의 개별적인 사업들이 존재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네. 그런 한계도 이렇게 좀 그동안 지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연 지사께서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아우르는 그런 형태의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재단을 좀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했었고 경기도의회가 흔쾌히 동의를 해서 지금 재단을 좀 만들었는데요.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 많은 광역 기관들에서 저희 경기도 미래세대 재단을 롤모델로 해서 네. 이제 분리되어 있었는데 네. 그, 통합해서. 통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원은 이미 통합되어 있고 네.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가 지금은 청소년재단인데 아마 9월경에 청년을 포괄하는 형태의 재단으로 변화를 좀 시도하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교육받는 기간도 길어지고 성장기도 길어졌는데 청소년 청년을 이렇게 분리할 게 아니라 통합해서 정책의 연계성을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도 공감이 크게 되고요. 애초에 대표님이 만드신 그 슬로건이었잖아요. 청소년 청년들에게 비빌 언덕이자 꿈을 이끌어주는 마중물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단의 대표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행복한가? 음, 그리고 청년들은 본인의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네네. 어른 입장에서 보자면 그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의 어떤 가지수로 보면 한 25가지 정도 이렇게 25가지. 예, 이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만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네. 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우리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년 기본소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분기별로 25만 원씩 4회에 걸쳐서 경기도 청년들 24세에게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이제 청년 기본소득.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사업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또는 비정규직 또는 알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씩을 2년 동안 붙게 되면 네. 240만 원이잖아요. 네. 여기에 경기도가 똑같은 금액을 보태줍니다. 아, 그러면 이제 240만 원 플러스 240만 원이니까 480만 원에 원이잖아요. 거기에 2년 동안 다 이자를. 부으면 축하금으로 해가지고 또 100만 원을 아,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580만 원이 되겠죠. 네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는 스타트하는 출발하는 청년들에게 음, 뭔가 이렇게 좀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취지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년 개별 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인기리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사실 이제 그 뭐 해외 나가는 게 뭐 일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못 나가죠. 해외에 나가지 못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엄청 그러네요. 많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 저소득층 청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네. 20일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거 진행을 참 하는데 좋네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340명 음, 했고 얼마 전에 다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뭐 네.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경기도의 청년 정책을 경기도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경기도 청년 참여기구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냥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선정된 사업들은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경기도 정책으로 진행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올해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 2개를 진행을 합니다. 네. 이것 이외에도 뭐 고리분들 사업이랄지 많은데. 많은 사업을 하고 그쵸. 있습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김현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대표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